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윤회 중생의 삶은 끝없는 여행입니다. 끝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수없이 반복하며 오늘도 저마다의 인연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수진 스님이 선택한 이번 생은 깨달음을 향한 진리의 여행입니다. 오늘 수진 스님은 여행 안내자인 은사 스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은사 스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저희 모친께서 조계사 근처에서 꽃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꽃집을 할 때 그때 은사 스님이 마침 조계사에서 생활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때 저희 꽃집에 들르게 됐고, 그때 만난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스님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스님 몇 살 때였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요. 그때는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랄까 일단 스님이라는 분을 처음 뵀었으니까 처음에 약간 솔직히 약간 무섭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이 좀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강, 출가의 강을 건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스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사 스님이 수계 산림법회로 통도사에 와 계십니다. 지나가던 행자님이 수진 스님을 향해 공손히 합장 인사를 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계를 받기 전 수진 스님도 이곳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상원이란 성명도 수진이란 법명도 없이 그저 이 행자로 불렸습니다. 오랜만에 통도사 오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뭐랄까 오랜만에 약간 본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옛날 행자 생활했던 거 생각나면서 옛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꽃도 피고 했는데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자 때는 이게 봄을 잘 못 느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자 때는 봄을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 펴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으니까요. 힘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힘들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꽃을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요. 곱고 여려 보이는 이 행자. 상원이가 혹독한 큰절 행자살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 모두 의심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일까? 행자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도반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 드렸었는데 꺼져 네. 예. 규제 기간에는 산문 밖 출입은 물론이고 허락 없이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찰중 스님이 수진 스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동대에 가게 됐습니다. 동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찰중은 대중생활에서 청규를 지도하는 소임입니다. 찰중 스님으로부터 함께 행자 생활을 했던 도반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통도사 강원에 남았습니다. 이야기하면 통해요. 통한다고? 네. 그러니까 스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세계 자체가 다른데 그때 행자님이었으니까 이 스님은 말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제가 말하면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행자 수기 교육 받고 어디 갔을까 이렇게 궁금을
궁금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네요. 잘 지내시고 어디서? 서울동국대. 서울동대. 네, 서울동대. 피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찌신 것 같다. 계속 공부하느라. 지나는 길에 아들같이 챙겨주던 공양주 보살님도 배웠습니다. 행자 생활 다시 하면 살 빠질 것 같은데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규제 기간이라 도반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찰중 스님이 어른 스님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늦겨울에서 초가을까지 반년간 동고동락했던 행자 도반들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좋아요. 좀 그러지 말고 산리극장 교수님 오늘도 법당을 나선다. 갑자기 큰 스님이 보인다. 법당도 되고.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이런 부담스러워. 출가자들 이렇게 이런 생각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공부를 담백하게. 잘합니다. 공부요? 머리가 똑똑하고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대단하신 머리를 갖고 출가를 했다는 게 한편으로 자랑스러워. 큰 스님이 될 거예요. 이제 강준님 같은 말고 다른 분이 그냥 큰 스님이 될 거예요. 독특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이게 발산을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되면 이제 자제하는 경우는 발산의 종류가 좀 재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나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강원으로 오라는 도반 스님도 있습니다. 4월 7일까지 입방 받는 데였습니다. 4월 7일까지. 행자 생활 하다가 이렇게 혹시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죠. 많습니까? 반 이상 와서 한 30분 있다 간 사람. 출가를 결심했다고 모두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전 내려오는 김행자님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들 이렇게 포기하고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행자, 출가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판타지가 있었는데 막상 바로 사람들이 출가하고 나서 그걸 얻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유로운 수행자, 출가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밑에 이제 배초처럼 밑에는 이렇게 어지럽게 발장구 치고 있는데 위에는 우아한 것처럼 행자들 때부터는 이렇게 고단한 일이랑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상 딱 현실 자기가 생각한 이상향이랑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는 빨리 나갈 사람 나가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꾹꾹 참고 인력하면서 이제 정진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3위를 보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비유할 때 그때 이제 약간 운송수단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바닷길인데 근데 지프차 같다든가 아니면 이제 혹은 또 이제 험한 바닷길인데 돛담배 같다든가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길이 달랐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길이 좀 달랐을 뿐이죠. 같은 곳에 머물지 않아도 평생의 수행길을 서로 지켜봐줄 소중한 도반들입니다. 아니 우리 항상 이렇게 안 와 우리는. 불보종찰 통도사에서의 행자살이는 힘겹고 고단했습니다. 이 행자도 김 행자도 무시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야 했던 용광로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수진 스님에게도 도반에게도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행자 시절 아들의 출가를 흔쾌히 허락했지만 부모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행자로 데려온 사람은 없대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통도사가 생긴 이후 처음일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케이, 그래 너 스님 해도 돼라고 데려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전기수 행자들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의 그 외에 뭐 이제 보살님들이 다들 3일 안에 그만둔다. 일주일에 후에 돌아간다. 열흘 후에 돌아간다. 내기를 했대요. 누가 먼저 만나.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책 속에 묻혀 곱게 자란 아들이 혹독한 행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행자 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새벽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마음이 복잡했었는데요.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무작정 내려가서 이제 새벽 예불에 들어갔더니 뒷모습만 봐도 아, 우리 아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그 허공에 던져진 것은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 그 분명히 보고 있는 그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부는 한 달에 2번 고향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밤길을 달렸습니다. 아들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오기를 6개월간 계속했습니다. 통도사에 가서 꼭 산문을 걸어서 어머니와 나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행자 때는 산문을 못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꼭 자기가 회색 옷을 입고 내가 꼭 걸어 나오리라. 6개월 동안 내내 다짐을 했대요. 은사 스님은 주지 스님께 제자를 인사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영락 없이 자식 자랑하는 부모입니다. 제 나이 때 출근했습니다. 제 나이 때. 은사 스님 허무대. 스님도 정부할 때 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청 빨리 왔네. 바로 깎았잖아요. 너무 똑같은데. 어디 다 찍었어. 오늘 그것 때문에. 네. 오늘 뭐 통도사고 한 바퀴 돌고. 규제 야선이 끝났습니다. 교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주말에는 나와도 되나? 예수님. 저번 주부터 가능한가? 예수님. 요즘 바로 공연 하나? 예수님. 학교 다닐 때 주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은사 스님은 제자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지낼만 하던가? 예수님. 일단 대화가 통하는 도반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식을 챙기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통도사 있을 때 우리 바로 공연하면 제일 합하는 상 들고 다 갖다 치워놔놓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먹을 시간이 없었어. 은사 명본 스님도 소시적에 출가하여 통도사에서 살았습니다. 점심때 되면 이제 2층은 이제 2,800원에서 3,000원 사이 하는 약간 싼 식당인데 약간 좀 돈이 좀 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드시고. 우리가 장가는 안 갔지만 부모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상자가 한 명 생겼다는 게 내가 부모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든든하기도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긴 시간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은사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알기에 은사를 모시는 제자의 마음도 극진합니다. 예.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 스님의 집이고 방입니다. 스님, 예. 오랜만에 여기 스님 처소인가요? 예. 어떠세요?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건 없네요.
그런 건 딱히 없네요. 스님, 예. 뭐 집에 돌아온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집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오히려 거기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약간 집은 집인데 약간 그 뭐랄까 군대 갔다가 왔을 때 군대 갔다 집에 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군대 갔다가 네. 좀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예. 그런 느낌이시네요. 예. 어머니, 스님. 신도님이 수진 스님을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뵈네. 오늘 행사고 마치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뵈네. 그러네요. 아유, 그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올해 2월달에 동대 하느라고 올라갔었고요. 아, 그랬었습니까? 아, 잘 되셨네. 아, 예, 명분 스님 원사구나. 네. 아, 예, 했었구나. 예, 걸리고 왔습니다. 예. 봄비가 싱그러운 토요일 오후, 수진 스님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고등학교 절친이 수진 스님을 보러 울산까지 내려왔습니다. 4시간 걸렸어, 4시간. 네, 못하겠어. 백양사는 저기 아래에 있는 거야? 여기야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한번 만나고 이제 다시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학기 중에. 아, 그 출가한 뒤로 행자 생활할 때 보셨어요? 아, 행자 생활 끝나고?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수계교육을 끝나고 나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승복 입고 만난 것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 이제 진짜 승려구나. 승려? 네. 스님이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스님이 수진 스님이구나. 제가 아는 이상원이 아니라 이제 수진 스님이구나. 뭐 스님으로서 이렇게 뭐 좀 느껴집니까? 모습이? 이제 좀 뭔가 은은한 웃음을 보여주면 스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친구들에게 수진 스님의 출가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스님 친구의 집. 종교가 없는 친구는 스님 친구의 집이 신기합니다. 명본 스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수진 스님의 친구를 맞아줍니다. 병령이 여기 있고 요 산 밑에가 병령이거든. 그러면 이제 저기 군사 시설이고 여기가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여기가 산을 벼를 새로 다 건데 이제 중창을 해서 그런데. 저녁 시간 전에 또 한 명의 절친이 도착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이 된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친구들은 어색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울고 있을 이 우민을 아십니까? 우민이라고 있어. 눈가 친구 있거든. 수진 스님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친구들은 스님 공부가 궁금합니다. 뭐 불교학 입문, 불교학 입문, 그리고 이제 승가 수행학, 그리고 이제 뭐 불교 의례의식,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 대충 불교자라든가 뭐 수행학, 수행자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인을 맺고 있잖아, 부처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나. 역사학과인 친구는 평소 궁금했던 불상의 수인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나루토처럼 각 인을 맺는 게 다 있거든. 다 뜻이 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하며 음악에 인생을 건 친구입니다. 아, 그때 봤어. 너 참치 그거 남사선 나온 거. 나 평소에 나물 거의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친구 스님이랑 밥을 먹으니 평소 먹지 않던 나물 반찬도 맛있습니다. 돌나물. 골라물? 네. 그게 상큼한 맛이 나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봄비를 뚫고 친구 수철이도 왔습니다. 수진 스님은 불교와 인연이 없던 친구들에게 도량 곳곳을 소개해 줍니다. 원래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이라고 부처님 중에서 뭐 제일 유명하신 부처님이 있어. 죽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모신 전각이야. 그래서 그걸 대웅전이라 하는데, 근데 그분 한 분만 있으면은 그냥 대웅전인데, 근데 거기에 좌우 협시불이라고 해서 옆에 이제 보좌를 하는 부처님 혹은 보살님이 있어. 그런 걸 배치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봉을 못 자로 쳐서 대웅보전이 돼. 부처님께 절 올리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오체투지절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이거 일종의 방어 시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절이 일종의 막루 같은 역할을 했었어. 방어 시설이야? 방어진이야? 봉축 연등이 고운 도량 곳곳을 둘러보며 친구들의 어색함도 조금은 지워진 듯합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정상대전 같이. 수진 스님에게 출가는 세속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좋은 법들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우산 넷이 나란히 절을 나섭니다. 수진 스님이 친구들과 찾은 곳은 근처에 있는 동네 카페입니다. 스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돈이 어디 있으시죠? 돈이요? 25,600원 제거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한데 나는. 누가 음료를 가져올 것인지 진동벨 책임을 게임으로 결정합니다. 참 좋은 소 같아. 그러면 이거 있다는 게 그거 아직은 계약직인 거지, 일종의 계약직. 그러고 나서 이거 떼게 되면은 이제 완전 다 회색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인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승가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곳이 있어, 기초교육기관이. 내가 다니는 대학들,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학교나 또는 중앙승가대학이라고 따로 있어. 그리고 또 한 개는 강원은 뭐냐면은 각 사찰들에 있는 일종의 사찰대학이야, 일종의. 너가 말한 사급 승가고시랑도 연관이 되는. 그래서 기초교육기관을 다 이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급 승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고. 스님들이 거쳐야 할 승가고시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고2 때 상원이와 함께 미래 영상을 제작했던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철아, 너도 이렇게 하면 합장해야지. 수진 스님한테 되게 오랜만에 얻어먹는데? 수진 스님. 아직은 스님이란 호칭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군대 졸업하고 4년 뒤에. 근데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어쩌다가 출가를 결정하게 됐어? 먼저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공격적인 질문이라. 사실 스님들에게서 제일 곤란한 질문 중 하나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실례가 아니라 제일 어려운 질문이 사실. 아, 그래? 아, 뭐라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째서 그 대학에 갔어, 그런 느낌? 그래도 대강의 이유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어? 왜 그래서 알고 싶어서 출가했어. 그거 알고 싶어서 출가했어. 아니, 출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출가했다고? 잠시만. 그럴 수 있지. 수능 끝나고 여행 갔을 때조차 그거 몰랐고요. 졸업식 때 뭐 불교학과를 간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부터 절에 들어간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들었을 때 얘가 왜 가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듣고 지금도 아직은 안 믿겨요, 그냥. 뭔가 제 입장에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애초에 머리 깎는 거부터 애초에 뭐 연애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말 계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저는 그냥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지금도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건 정말 안타깝다. 어?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건 정말 안타깝다. 직장이 없는 건 정말 안타깝다. 평생 직장이 없는 건 정말 안타깝다. 아, 평생 직장이라. 돌직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원이가 카카오톡으로 머리 딱 민 사진 보냈을 때 나는 그 전혀 몰랐어. 마지막에 그냥 절에 들어간다는 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는 다들 이제 대학 가서 뭐 공부할지 아니면 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나? 대단한 녀석이네 하면서 군대 가니? 아니야 나 스님 돼서 잠깐 되게 성실했죠. 제가 검두부 할 때도 이제 아침에 7시까지 나와서 8시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나오고 공부도 하는 거 보면 맨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만약 스님이 안 됐었다면 소설 쪽이나 아니면 이제 글 쓰는, 시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언제 막 핸드폰 보니까 갑자기 막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군대 가나 했는데 군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스님 됐다 그래서 되게 놀랐죠. 저는 문학 쪽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좀 부럽다. 실용적인 거 배워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는데. 아 맞다. 상원아 근데 자, 언제 들어올래?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깎아야 돼. 수진 스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하셨는데 이제 저는 쓰고자 하는 욕망, 이제 작가로서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같이 스님이 되지 못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소설 쓰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고민들을 못 하는데 오히려 수진 스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죠.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행사 준비가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잎 비비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겐 사찰 체험이기도 합니다. 많이 묻어야 돼.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직접 하시네요. 네. 사다가 하는 거 다 된 거 사면은 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비싸면 또 이제 그 신도님들 돈인데 그게. 그리고 직접 와야 이제 또 이게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껴 쓰게 되죠. 정성의 의미 있는 거. 응? 정성의 의미는 없는 건가? 정성의 의미도 있고요. 그걸 먼저 말했어요. 뒤늦게 덧붙이는. 그 무슨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스님 이러면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 스님 이런 게 갑자기 예전에 너도 글 쓰지 않았었나? 문예청 작가? 근데 문창과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바꿔서 경영대. 경영학과? 응, 경영학과. 왜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게? 이보세요. 저 이래봬도 수능 때 법과 정치랑 경제했어요. 잠시만. 수진 스님은 공부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러시아어? 응. 러시아어는 또 뭐야? 그리고 한편 지금 이제 아직 1학년이라서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학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전공 돌릴 시간이 있으면은 법학하고. 그냥 재밌는 공부를 하고 싶구만. 응. 그럼 지금은 재밌어?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재밌는 공부는 이제 4학년 돼서 해야지. 뭔데? 화학이랑 그리고 천체물리학이랑. 학점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재밌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괜찮아. 취미로 드는 거니까.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원려 홍심사무신 천비장엄부지 전안광명변관조회. 그거 한글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돼? 한글로 풀이하면 일단 그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뜻은 없어. 아직까지는. 일단 정구업진원, 그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라고. 한번 그 뭐 비유하자면 양치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양치질? 그러니까 뭐 경전을 전에 뭐 친구들 앞에서 수진 스님은 불교를 좀 더 아는 가볍고 유쾌한 친구입니다. 평생 직업으로 스님을 선택한 친구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것도 밝혀졌으니까. 스님, 예? 그 옆에 계시는 친구분한테 스님 출가하실 때 같이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어? 그랬었어. 왜 이분만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차별돼요? 아니 애초에 나는 꿈이 확실하니까 안 넘어갈 걸 알았겠지. 나도 마찬가지? 응? 넌 안 할 것 같아서. 수철이는 할 것 같았어? 응? 할 것 같았어? 수철이는? 뭔가 해탈의 경제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신이 발견한 좋은 길을 뜻맞는 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야 그런 이미지였나? 근데 출가하고 뭐가 가장 힘들어? 힘든 점이? 좀? 가장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어? 뭐 그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육체적으로는 그게 제일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뭐가 힘들어? 정신적으로?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이가 바른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뭐가 강박관념이라고. 약간 스님은 이래야 돼. 그렇죠. 그렇지. 스님인데 그런 일을 왜 하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니? 그렇지. 딱 맞네. 친구들에겐 여전히 허물없는 친구지만 배움의 장에선 예의 바른 제자입니다. 선배. 저럴 줄 아나? 뼈. 예, 가르쳐. 한번 해보시오. 실습을 해보라. 선생님한테는 시합을 거고 선생님들한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찰의 법도대로 친구들도 은사 스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스님 된다니까 느낌이 어떻던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겨? 네. 그때 사진 보고서야. 되게 특이한 친구 하나 뒀구나. 학교 다닐 때도 좀 특이하잖아.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뭐 내가 수진 스님을 5학년 때부터 봤거든. 특이해. 아니 더 특이한 거는 자기 모친이 더 특이하긴 하지만 아니 원치만이 좀 특이해. 머리 깎는다 그러니까 모친이 아주머니께서 밀라고 하시죠. 깎아줬어. 절에 간다고. 그래 머리는 내가 났으니까 내가 깎아준다 그러면서 수지수의 머리를 모친이 잘라줬다니까. 보통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저 집은 별로 슬퍼하거나 괴로워. 머리 깎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머리를 자기가 깎아. 뭐 사진도 찍고 막 좋아하고 그랬어. 제 어머니시라면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근데 아니 오히려 담당 두 사람 다 비슷해. 오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담당 가겠습니다.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친구가 한 사람이 스님이 있다는 게 지금은 못 느끼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많이 의지된대. 스님 친구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젊은 연소한 친구들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는 잠시 멈추면은
적응이 돼서 좀 잘 보입니다. 출가는 바로 그런 개념. 잠시 멈추면은 내 마음이 조금 여유도 생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든지 장기든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보는 게 참 나의 의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세월 지나면 생각난다. 많이 생각난다. 옛날처럼 뭐 출가라는 게 막 딱 그 완전히 인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출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지. 그냥 뭐 사회에서 격리된 사회 생활을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생활 패턴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마치 군인이 되듯이. 명본 스님은 젊은 친구들에게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해양의 비해도 지금 패턴이 다른 거지 이제. 그런 삶의 방식에 우리 사회에서 또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다양성의 표본이 굉장히 사람이 저리도 살 수 있구나. 옛날에는 우리 머리가 그때는 제일 궁금해했던 게 그거예요. 스님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제일 많이 여자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이제 했던 질문이에요. 여자 생각은 못 잘라고 생각하니까 알다 보면 날 거다 할 건데 마음을 잘랐어야. 객도 하룻밤 자면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객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떠나면은 객이고 온 손님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주인 되는 데가 절이에요. 다음에 다른 절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절이다 생각하고 다음 때 또 한번 내려와가지고 편안하게 또 한번 머물러 봐. 그러면 또 좋잖아. 이런 멋진 기아들과 이런 뭐 도심에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누구 비행기로 가나? 이분 친구는 같이 가고 기차로 가고. 네. 그러시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요번에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다음에 오면 내가 울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지. 알겠어. 조심들 가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갈게. 잘 가. 완전 빠른데? 합장을 해야지 얘들아. 뭘? 너무 격식 차리지 말자. 뭐하러? 굳이. 그래. 잘 가. 덕 많이 쌓으시고요. 덕 많이 쌓을게. 덕. 저는 오덕을 많이 쌓겠습니다. 잘 가. 진짜 갈게. 좋았어. 빠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도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제가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가는 이 길 끝에 신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서 나아갈 생각이고요. 그게 혹여나 저희 환상에 있는 환상형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진 스님도 기숙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귀가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갑시다. 건강하고 잘하고 있어. 안주 썰고 갔었잖아. 그래. 가세요.
명본 스님에게 상좌 수지는 아직 어린 제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건강 조심히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마음이 쓰입니다. 기숙사의 새벽도 도량석으로 시작됩니다. 복도를 오가는 도량석 소리가 들리면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법당으로 입실합니다. 5시에 울리는 기숙사 새벽 예불입니다. 수진 스님은 새벽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양간 아침 당번이기 때문입니다. 당번 스님들은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는 동안 공양주 보살을 도와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당번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소임 스님들이 다시 큰 방으로 옮깁니다. 대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로 공양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식 사찬, 바로 공양은 번거롭지만 기숙사 스님들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먹고 자는 일체가 스님들에겐 수행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불교의 식사법인 바로 공양은 좋은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바루는 그냥 밥그릇이 아닙니다. 가사와 함께 부처님 법을 상징합니다. 스님이 되는 수계식에서 가사와 바루를 받쳐드는 이유입니다. 수진 스님은 어떤 스님이 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약간 고고하고 여업한 모습을 중시했었지만 하지만 너무 고고하고 여업하면 치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외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은사 명본 스님이 어린 상원에게 다정했듯 수진 스님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상원이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다감했던 소녀는 친구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진학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신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건 결정심도 아니었습니다. 상원이의 출가 선택은 신중했지만 가볍고 흔쾌한 것이었습니다. 맑고 밝은 사람, 깊고 따뜻한 사람의 길. 출가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향기롭고 성숙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원이는 신세대 스님이 되었습니다.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린 새내기 학생이고 스님입니다. 절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중국? 중국보다 한국이 많은데. 아니 알아요. 인도네시아는 태국? 독일이야. 독일? 독일 저기. 영어로 절마니.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고.
이런 거다.